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탄도미사일 혐오5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제일 센 거 8톤의 탄도 중량, 그리고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이 탄도 중량을 좀 줄이면 3000km 이상 날아간다 라는 이 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수출될 수 있습니다. 아니, MTCR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수출돼? 그 미국하고 이익만 맞으면 수출되는 겁니다.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관련한 보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경쟁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지금 이 국제관계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우위에 있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풀옵션의 수호이 30 SM2 전투기를 인도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크라토스사는 클론 레인저 모듈화 무인 전투기를 공개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나토에 대응한 군사력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벨라루스에 자국군 사양의 최신 전투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 공군에만 공급되어 온 수호이 30 SM2 최신 개량형 전투기를 인수했으며, 해당 전투기에 신형 레이더와 엔진, 추력 편향 노즐이 제공됐다고 벨라루스 공군이 밝혔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슝펑2와 슝펑3 대한미사일 최신 개량형 232발을 일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음속 대한미사일인 슝펑2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슝펑3의 전자장비와 유도장치를 대폭 개량해 생존성과 명중률을 높인 버전인데, 해당 미사일들은 해군 수상 전투함과 육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드론 방어를 위해 코요테 블락 2C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관할 구역에 처음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부사령부는 이번에 배치된 코요테 블락 2C 버전이 군집 드론 대응이 가능한 최신 개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집트 정부가 신청한 칸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 요청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집트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양국은 늦어도 10월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칸 전투기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발키리 무인 전투기로 유명한 미국 크라토스사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상대할 수 있는 신형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론 레인저로 명명된 이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과 모듈화 설계가 핵심인데, 내부와 외부 무장창에 다량의 미사일을 싣고 대공, 대함, 대지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 가능한 염가형 무인기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작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수호이 30 SM2 벨라루스에 가는 겁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0 SM 12대를 발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호이 30 SM 4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 6대째가 들어오는데 그게 SM이 아니고 SM2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SM과 SM2는 뭐가 다르냐? 일단 레이더가 달라요. 레이더가 이 SM2에는 수호이 35에 들어가는 어비스-E 레이더, 페사 레이더가 들어가죠.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400km까지 탐지한다 라고 하는 그 레이더가 들어가고, 엔진도 기존에는 AL31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AL41, 역시 수호이 35에 들어간 엔진, 그리고 추력 편향 노즐 해서 기동력 엄청 좋아지고요. 그래서 수호이 35보다 더 이 대지 능력, 대지 타격 능력은 더 좋으면서 수호이 35의 기술과 전자장비가 그대로 이식된 게 수호이 30 SM2니까 어쩌면 수호이 35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버전을 줬어요. 자, 그럼 기존에 지금 4대를 샀는데, 4대가 인도됐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뭐 그냥 아낌없이 주냐? 왜 이렇게 퍼주냐? 네, 벨라루스가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를 상대하기 위한 최전선이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국경하고 있죠. 폴란드 국경하고 있죠.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이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발트 삼국.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자신들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벨라루스에 아낌없이 퍼주는데, 지금 현재 벨라루스는 미그-29 BM 전투기 32대, 그리고 수-25 공격기 요거 55대 보유 중인데, 이런 정상급 전투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굉장히 또 긴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슝펑2, 슝펑3 대한미사일들을 232발을 구매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대만 국산입니다. 슝펑2는 아음속, 그러니까 사거리 200km에 마하 0.85의 속도로 날아가는 아음속, 그리고 슝펑3는 초음속이에요. 사거리 250km에 마하 3 이상으로 날아가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232발. 네, 준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코요테 블락 2C 이걸 관할구역에 첫 배치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걸 배치했다. 왜? 바로 코요테 블락 2C는 코요테 자체가 드론을 요격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싸게. 그래서 지금 제럴드 포드 전단에도 이거 코요테 블락 2C가 배치가 되어 있죠. 자폭 드론 날아오는 거 싸게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카운터 드론 시스템, 그것도 싸게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해졌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고요. 야, 칸 전투기가 대박을 치고 있네요. 이건 뭐 되겠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왜냐? 아직 엔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칸 전투기가 제대로 엔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공동개발 계약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KFX 들어와가지고 그냥 기술만 다 훔쳐가고 먹튀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협력국으로 이집트가 우리도 할게 라고 했는데 그걸 승인했어요. 그럼 이집트와 또 계약 체결하겠죠. 벌써 4개국이 된 거예요. 이 규모의 경제가 확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이슬람 세계를 석권하겠다라는 건데, 아제르바이잔에도 지금 러브콜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러브콜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무슬림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이제 뭐 여러 중동 국가들이, 그 무슬림 국가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 그게 또 러브콜 합니다. 네. 엔진 문제만 해결되면 어쩌면 정말, 대히트가 되는 그런 스텔스기가 아닐까라고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 우리 KF-21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자, 크라토스, 발키리 만든 크라토스가 클론 레인저라는 모듈화 무인 전투기 CG를 공개했어요. 이거 CG인데요. 클론, 네, 이거 지금 기수가 2개죠. 어떻게 보면 기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수가 2개예요. 그래서 클론이다. 2개를 갖다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무장창도 있고 외부 무장창도 있고, 그리고 AI 탑재돼서 자율 전투 가능하고, 그리고 대함 공격도 가능하고, 대지상 또 대공전도 가능하고, 뭐 엄청 좋죠. 그러면서 염가형, 가격도 싸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대도 되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호주가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협력처가 마땅치 않아 두 나라가 기술협력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수출 승인을 내줄지 주목됩니다. 호주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호주의 독자적 방위 역량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3단계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SPI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강대국과 대치할 때도 매우 강력한 독자적 억지력을 갖기 위해 새롭고 독자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서, 이 유형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지목했습니다. ASPI는 이동식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어렵고 단 수십 분 만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아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육상 또는 해상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라며 위장 및 은폐를 잘하고 디코이와 함께 사용하면 발사 전 이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SPI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에서 5,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고 기술 도입을 통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케 할 기술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ASPI는 한국의 현무5, 이스라엘의 제리코3 미사일을 도입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1단계로 협력국을 선택해 협정을 체결하고 2단계로 협력국의 기성품을 직도입해 전력화하며 3단계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호주 현지화 모델을 개발, 생산하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금 호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국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을 겨냥해 추진되는 호주의 전략무기 도입 사업에 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호응해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싱크탱크 ASPI 그러니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딱 현무5 사진을 딱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 호주군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쭉 이제 요지인데, 왜냐? 적대국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호주에 없다. 그러면 이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도미사일 사거리로 일단 남중국해를 다 사정권에 둬야 되고 동인도양 사정권에 있어야 되고 중국 본토의 남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3,000km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파트너가 지금 현재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하고 한국 사진 딱 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무5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탄도 중량 8톤 그리고 800km 사거리라고 알려져 있고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서 3,000km 이상을 때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재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제리코3.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핵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재원이 완전히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란 정도까지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호주가 요구하는 이 서방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유의하다. 다른 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없어요. 자, 문제는 MTCR인데 MTCR은 미국이 통제하는 이 미사일 제한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탄도 중량 500kg 그리고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은 판매도 금지하고 기술 이전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이거 한국 거 좀 필요하다 라면 미국이 그거 좋지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없으니까. 그런데 호주와 이스라엘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바로 이건데요. 호주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새로운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또 서한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 있죠. 그걸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호주 외교관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입국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하냐. 이 호주 총리는 이스라엘과 호주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반한 아주 나약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극딜을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까지 추방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이스라엘 거 사주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뭐냐? 한국이죠.
한국 거 사면 참 좋은데 미국도 아마 사라고 팔라고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호주가 사용하게 될 탄도미사일의 타겟이 중국이다 이겁니다. 호주는 이걸 3단계로 해서 첫 번째는 일단 기술협력국 선택해서 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는 현지 생산, 직도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뭐 계약 체결하면 한국에서 생산한 거 직도입하고 세 번째는 기술 이전 받아서 호주 현지화 모델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 엔드 스테이트를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중국이 타겟인 이 사업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중국 하면 쉐쉐 해야 되는데 과연 판매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데 중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기회가 온다면. 근데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K방산 글로벌 5위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럽 상황 보니까 글로벌 5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정말 호재가 들어온다면 해야 되는데 중국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게 참 슬픕니다. 혹시 기회가 오면 이재명 정부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수출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